멤버십 안내사항입니다. 맥형TV 멤버십 회원이 되시려면 구독 후 옆에 가입 버튼을 눌러주세요. 멤버십 회원은 좀 더 특별한 영상을 시청할 수 있으며 카톡과 유선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창업의 맥을 짚어주는 맥형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우리 창수분들을 위해서 창업 모의고사 문제 한번 또 들고 나와봤는데요. 벌써 26번째 문제는 점포라인이나 창업 미디어 등과 같은 회사들로 양수양도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맥형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분은 이런 양수양도를 하는 과정에서 만족한 매장을 봤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보다 1,000만 원이 더 비싸서 권리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라고 해서 이 문제를 좀 합쳐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은 점포라인 창업 미디어, 저는 점포라인 자주 이용하거든요. 과거에도 점포라인을 통해서 거래한 적도 있고 지금도 점포라인을 통해서 매물을 찾아보고 동네 부동산을 다니면서도 매물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직거래가 가능하다는 게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직거래하기 부담스러우면 점포라인 관련된 그런 부동산 관계자한테 전화해서 중개를 받으면 되는데 점포라인을 통해서 무조건 매물을 체크해요. 첫 번째, 이게 실제 매물인지 체크. 해당 장소에 갑니다. 장소에 가서 직접 전화를 하고 찾아봐도 됩니까? 해서 찾아봐요. 이 매물 주변에 있는 부동산을 통해서 이 매물 외에 다른 매물들이 어느 정도 시세에 나와 있는지를 체크해보고 실제 나온 매물도 점포라인에 내놓고 부동산에 내놓거든요. 중복해서 체크를 해봅니다. 중복해서 체크했을 때 권리금의 차이가 없어야 돼요. 세 번째, 실제 매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먼저 만나서 저는 권리금을 물어봅니다. 내놓은 권리금이 마음이 변해서 좀 낮춰서 내놓았을까? 그래서 모르는 척 여기 권리금이 얼마에 내놓으셨죠? 라고 물어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생기죠. 그래서 직거래는 가격을 조율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장단점이 있는데 제가 부동산을 안 끼고 직접 물어보면 제 심리가 다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게 내고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끼고서는 중간에서 무언가 조정을 하면은 부동산에서 하는 만큼 권리금을 깎을 수 있는 사례들이 더 많았어요.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1,000만 원 권리금을 보고 갔는데 나 1,500 안 주면 나 이거 절대 안 팔아. 이렇게 너무 강경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거래라는 게 그냥 사람이 전화하고 찾아가면 이 사람한테 그냥 팔아 넘겨야겠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지천에 깔린 게 공실이고 매물이에요. 요즘 같을 때에는 산다는 사람이 있어서 잘 거래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막 고집을 부리신단 말이에요. 나 이거 아니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그런데 뒤도 안 들어보고 나옵니다. 일단은. 그리고 맥형은 이렇게 직접 매물을 체크했을 때 부동산의 가격과 실제 점포라인에 나온 가격의 차이가 있는 것들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권리금의 차이가 큰 곳도 많이 봤어요. 최근에도 권리금이 1,000인데 옆에 부동산에서 5,800이라고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항상 중복으로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근데 어떤 부동산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거는 매너가 아니지. 나한테 알아봤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매너 운운하다가 자영업자들이 호갱된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물건을 비교해볼 권리가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 A라는 부동산이 권리금 1,000만 원 제시했어요. B라는 부동산을 통해서 이 매물을 봤는데 권리금 5,000을 제시했어요. 저는 권리금 1,000인데 계약해도 돼요. 제가 이것 때문에 소송을 해봤다니까. 민사소송을 걸었죠, 부동산에서. 하지만 문제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부동산 수수료를 더 권리금이 싼 업체에 정당하게 내고 거래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중으로 체크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고 처음에 찾아가서 직접 매물을 보고 그 사장님을 만났을 때 이런 것들은 약간 동물적 감각으로 느끼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호의적인지 아니면 완강한지. 명함을 주고 인사를 하고 그러면서 권리를 한 번 더 물어보면서 이 과정에서 내가 직접 개입해서 권리를 낮출 수 있다 없다를 빠르게 판단해 봅니다. 예를 들어 사장님 이 가게는 권리금을 저희가 업변을 완전히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깎아주실 수 없으실까요? 그러면은 뭐 얼마나요? 내지는 이거 안 되는데 뭐 이러면 희망적이잖아요. 근데 저 이 돈 아니면 못 받고 나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완강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직거래 시에는 그분께 정확히 제 금액을 제안해서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어 권리금이 2,000이면은 저는 1,000만 원이면 하겠습니다에 대한 타당한 이유, 시설비가 많이 든다든가 아니면 지금 재개발, 재건축에 뭐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좀 리스크가 있다. 우리가 나갈 때는 이 돈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 거기다가 마지막에는 저 같은 경우 이럽니다. 지금 옆에도 가게가 나와 있는데 예산이 안 맞으면 그쪽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낮춰서 협의를 해주시더라고요. 터무니없이 깎는 건 아닙니다. 근데 5,000에 나온 걸 5,000 다 줄 수는 없다는 거죠. 4,000, 3,000 조금이라도 낮춰서 들어가고 싶은 게 우리의 심리 요인이고 그런 걸 또 잘 아는 사람은 일부러 좀 높여서 내놓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만약에 권리 협상이 이거는 내가 직접 개입하면 힘든 사람이다 그러면 저는 부동산을 낍니다. 알고 있는 부동산 팀장님이 계시는데 그분께 의뢰를 해서 여기 작업해 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선은 2천만 원 미만으로는 못 하겠는데 팀장님이 직접 개입해서 뭐 200이라도 깎아 주시면은 제가 여기다 계약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요, 이게 꽂히면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물 아니면은 뭐 없어? 또 많아. 다른 데도 충분히 내가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지 권리금을 낮출 수 있지. 아, 여기 아니면 안 되는데 이거 안 깎아주면은 어떻게 하지? 이러면 끌려다니는 게 보이니까 대부분 못 깎고 그 가격에 하거나 그런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 모든 권리금이 협의가 끝났어요. 그러면은 계약하기 전에 항상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되는 건 부동산 수수료 물어보세요. 예를 들어 월세가 150이고 보증금이 2천이에요. 150 곱하기 100 더하기 보증금 2천 그러면 1억 7천에 최고 붙일 수 있는 요율이 0.9%예요. 1억 7천만 원에 0.9%면 153만 원의 부동산 수수료가 나온단 말이에요. 한 번 더 팩트 체크해야 되는 거는 요즘에 왜 권리금에 대해서 부동산 수수료를 이중으로 가져가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최근에 권리 9천만 원짜리 들어가는 입장인데도 저한테 수수료를 0.5%를 요구하더라고요. 45만 원. 이런 사례들이 비일비재하게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걸 확실하게 체크하고 부동산 중개업자는 어쨌든 계약을 메이드 시켜야지 양쪽에서 돈을 받기 때문에 자기 수수료를 좀 양보하고라도 메이드를 시키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수수료를 체크를 하지 않고 미리 계약을 쓰면 그 돈을 다 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꼼꼼히 체크해 보시고, 맥형이 직영점을 10개 넘게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하면서 평균 권리금이 막 다 2층인데도 1억이 넘었어. 지금 있는 이 곳도 1억 500의 권리금을 2008년에 주고 들어왔고, 공덕에 있는 1층 가게도 1억 500이라는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고, 지금 당산에 있는 2층 가게도 권리금이 하나는 8천, 하나는 5,700 이렇게 권리금을 많이 주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단 한 번도요, 제가 이 제값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물론 좋은 자리에서 수익을 내서 돈을 벌었지만 단 한 번도 팔고 나올 때 목돈을 제대로 제가 준 만큼 쥐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제가 깎는 것처럼 그 사람들도 다 금액을 깎습니다. 그러면은 1억에 내놔도 7천, 6천 막 이렇게 돼요. 안 나가면 또 내려가게 되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많은 직영을 하면서 마지막에 목돈을 쥐을 수 있었던 시기가 그거였어요. 무권리에 들어갔다는 거. 무권리에 들어간 거 하나에 6,700, 하나는 5,700 뭐 이런 식으로 권리금을 받고 나왔는데, 이게 오히려 더 돈을 번 것 같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홀 매장의 매출이 많이 줄다 보니까 거래가 잘 안 이루어져서 그렇게 큰 금액으로 사람들이 들어가는 걸 부담스러워 하는데, 예전보다 더 그렇기 때문에 권리금이 높은 데는 선호하지 않습니다. 권리금이 낮은 데에서 오히려 내가 나올 때 제값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 크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렇게 권리금 물어봤던 분께서 이제 컵숍 준비하시는데 저한테 왜 마음에 드는지에 대해서 1번, 2번, 3번, 4번 뭐 유동인구 뭐 이렇게 다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서 이제 체크해야 되는 거는 이게 소비 심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도로폭이 좁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흘러가 버려요. 도로폭이 넓어야지 구매가 잘 이루어지거든요. 혹여나 그 면이 좋은데 문턱이 있어서 가게를 턱을 2개를 올라가지고 들어간다. 이런 것도 소비 심리의 제한적인 요인이 작용을 합니다. 도로의 폭이 이 소비의 구매를 더 일으키거나 구매를 단절시키기도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도로 폭이 최소 제가 보니까 3m? 이 정도 3m. 메가커피도 지금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사람들이 여유 있게 걸어가면서 무언가 있어서 보고서는 구매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는데, 반대로 도로 폭이 좁은 데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면 부딪힐까봐 그런 걸 의식하면서 빠르게 걸어가 버려요. 도로 폭이 좁은 곳하고 그리고 턱이 있는 곳, 어떤 곳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도로 폭이 진짜 보면 한 2m 채 안 돼. 2m 채 안 되는데 봐봐요. 사람들이 앞만 보고 빠르게 지나와 버려요. 옆에 상점을 볼 시간이 없는 거죠. 천천히 가면서 구매하기 위한 심리가 작용을 해야 되는데, 폭이 좁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말 빠르게 지나쳐 버려요. 앞만 보고 가는 거죠. 이런 입지가 다 1.1.1점이 쌓여서 100점이 되는 건데, 이런 요인도 어떻게 보면 1점을 얻을 수 있느냐 잃어버리느냐로 매출과 연관되는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니까 꼼꼼하게 따져보면서 여러분들이 점포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턱이 있다는 건 이거는 약간 1.5층 개념인데 계단 한두 개 정도만 있어도 그게 소비 심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해요. 또 건물이 안쪽으로 들어간 매장에서 일을 해보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가게에 손님이 쑥쑥 들어오는 것들을 꺼려 합니다. 그게 이제 심리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거니까 이 부분도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기회가 되면은 가게 꼴을 보고 좋은 꼴이다 안 좋은 꼴이다 이거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맥형이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이렇게 한 번씩 구독자들하고 상권 보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끝으로 그냥 우리 창수들 생각이 나니까 막 하나씩 주고 싶은데, 배달로 하려고 하는 거는 꼴이 필요 없죠. 근데 이제 홀 형태 매장은 꼴이 중요하고, 그러면 배달로 하는데 뭐가 중요하나? 유동인구? 그거는 포장에 따른 부분이 유동인구고, 배달은 세대수죠. 단지수. 배달의 민족이 치킨 같은 경우는 뭐 반경 1.5kg를 이렇게 준다고 하잖아요. 피자 같은 경우는 뭐 한식이나 이런 데는 3kg. 나온 매물에 스팟을 찍고 그어보세요. 1.5kg, 3kg. 이 안에 아파트만 세어보세요. 1만 세대 이상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 당산 같은 경우는 사실 배달하기는 안 좋아요. 이게 트리플 역세권이라 유동인구는 정말 많지만 이 원에서 이만큼이 없어요. 왜냐면은 한강을 건너서 합정이나 홍대로 넘어가는데 라이더가 이쪽으로는 가지 않아요. 그러면 상권이 이만큼만큼 잃어버리는 거죠. 잃어버리고 아파트의 세대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래서 배달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최소 1만 세대 이상이면 좋다. 이런 것들을 또 알고 편리하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창수들이 가게 차는데 권리금을 협의하는데 가게 자리를 들어가는데 사소한 부분이지만 체크하고 생각하고 들어가면은 나름대로 좀 실패 확률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창업의 맥을 짚어준 맥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